현대 기아차와 애플하고의 이야기는 과연 어찌 돼 가는 거냐, 상당히 근접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IBK의 또 박근영 차장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네. 뉴스에 너무 휘몰리다 보면 사실은 그 애플 얘기는 또 쑥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정확히 네, 뭐 네. 맞아 들어가니까 맞은 거지 사실. 근데 네. 뉴스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변동은 있었는데요. 현대 기아차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데 애플 얘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관련주들 쭉 한번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우리 예민수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쇼를 진행하면서, 네. 지난주에서 이제 좀 많이 묻다 아이가 좀 빠져나오자, 그렇게 절반이라도 하셨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주식에 대한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맹신하고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익금 챙기고 일정 부분만 추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잘 좀 실행을 하시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일부만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추후에 더 사도 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시면 정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듣는 것 따로, 그리고 주식 하시는 것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원칙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팔아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팔아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이는 애플카 이슈가 발생한 이후로 해서 최저 20%에서 많게는 35%, 4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이슈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끝났다라고. 지금 제가 공시 내용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공시 내용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대차고요. 기아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애플 때문에 언론 플레이 때문에 올랐다면은 지금 이런 내용이 확실히 아니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끝내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건 전략을 새롭게 세우셔야 돼요. 새롭게. 그거는 어디서 새롭게 세우셔야 되냐면은 이제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지 마세요. 그 추후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성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가격의 위치가 어떤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여력을 더 줄 수 있는 위치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간단하게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3만 4천 원인데요. 시장에서 이제 보는 관점을 우리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죠. 막연하게 각 부장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33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현대차는 33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죠? 23만 4천 원. 상방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현대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기아차 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가 숫자로 그냥 마음을 한번 달래보죠. 숫자로. 86,300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86,300원입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목표가가 얼마까지 나오냐 하면은, 네. 12만원. 예. 12만 5천원까지 나옵니다. 상방열이 남아 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어떤가요? 현대모비스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네. 32만 2천 원이네요. 예. 32만 2천 원. 예. 51만 원까지 보네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비엔지스티 이 모든 종목들, 현대 로템까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고 강하게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서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또 뭔가 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면은 추슬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은 그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요번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실패하신 게 뭐냐 하면은 너무 맹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그 코너, 저희 그 쇼에서 조금 빠져나오시죠. 조금 현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다 좋다고 하는데, 현상이 안 좋은데 자꾸 좋다고만 믿고 계시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가져간 거고, 아직은 주가의 상방 여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변동성을 가지고 시사점을 포착을 하시고요. 추후에는 우리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얻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손실이지만은 너무 심려치 마시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현금을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현금을 좀 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더 담아서 기다리면은 다시 또 플러스 되고 또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다 보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이 언론 이게 홍보성 기사의 어떤 플로우를 보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그 2월 8일이지 않습니까? 이 애플과 협의 결렬 전에 현대차 주식판 임원들 차익 3배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들과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 이거는 보는 관점이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 오늘 기사가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밑에 하나 또 기사를 또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거 보시면은 1월 22일 오전 4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22일 오전 4시 30분. 자, 이 현대차만 볼게요. 현대차. 1월 22일입니다. 네. 이때입니다. 이때면은, 오전이니까, 26만 3천 원대, 26만 3천 원대까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자가 주식을 바닥권에서 산다. 그러면은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자가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판다. 주식이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임직원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블레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이들의 고유 권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요 자체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고 블레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사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왔을 때 임직원들이 매도하는 현황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사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임하는 거는 우리의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세요. 근데 화나죠, 그죠? 주가 화는 갑자기 나죠. 막 네. 밀려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도 스토리만 짜보면 주가 올랐을 때 임원들이 주식 팔고 자기들은 다 알고 판 거 아니야? 네.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네. 일부 언론에 보니까 대개미 사기극, 현대기아차 부인공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대국민 대개미 사기극.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현대차 타나봐라 이 주식 사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LG화학에 비슷한 얘기예요. LG화학이 그렇죠. 예. 분사한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나는 LG화학을 2차 전지를 보고 산 거지 화학 보고 산 게 아닌데 그거를 분사한단 말이야. 굉장히 사실은 흥분하고 열받았거든요 그때. 근데도 그때 애널리스트 얘기들은 결국은 2차 전지 쪽이 워낙 좋고 분사를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저금 여력하면 훨씬 좋다고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사실 기분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흔들리니까 다 매도하고 나니까 지금 100만 원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네. 저는
우리 이임수 박사님과 함께 방송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현상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고 투자에 접목하는 걸 대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업의 가치에 변화는 없다. 추후에 이 부분이 분사돼서 상장이 되면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내용도 논리적으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현 시장에서 SNS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그 선두권에 있는 자들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런 모집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뭔가 자꾸 띄우더라고요. 뭐 같이 모여서 뭐 소송합시다. 뭐 모여서 뭐 합시다.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란 것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똑같은 네. 얘기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자꾸 그런 어떤 공식적이고 그런 어떤 놀머란 얘기를 듣지 않고 자꾸 스페셜하고 누군가 모여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네. 하시죠. 뭐 네네. 생각이 다르니까. 너무 열을 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문제는 좀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 개인 그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배려나 사실 설득이 약했어요. 네. 자기들끼리만 회사 분할한다 그래놓고 뭐 주주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나중에 좋아진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털린 게 아쉽다 그런 그렇죠. 거고요. 예. 자, 현대기아차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애플 뉴스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좀 뻥 뛴 게 있다.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네.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애플하고의 결렬이나 합상 중단 때문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올랐을 때 위해서 딱 팔아줘서 좀 챙겼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고요. 네. 회장님이 좀 챙겨서 했는데 챙기고 났는데 더 올랐으면 어떡할 거야. 지나고 좀 챙겨라 했는데 주가 빌리니까 좀 챙길 걸. 그러게요. 결과론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네. 팩트는 그러면 자동차의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자. 그래도 절반은 챙기시고 버티셨다가 다시 한번 진입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좀 일부 매도했다가 네, 현금을 네. 챙기고. 네, 지금이라도 네.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요.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첫 구병 정도 보내시고요. 네. 규모 있게 매수해주는 포인트와 타이밍은 좀 더 신중하고 기간을 두고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비슷하네요.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모비스 마찬가지,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글로비스. 현대비엔지스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 일단 한번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이 한번 스크래칭 한번 났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만도도 그런 영향으로 올랐지만 또 만도 같은 경우 사실 오를 때는 많이 올랐지만 떨어질 때 훅 같이 밀려면서 개파락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만도는 애플하고 상관없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엮여서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뭐 애플과 현대차하고만 엮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도도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애플하고.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다스라는 자율주행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만도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NH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NH의 그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냈는데요. 이 기사 아침에 현대차가 공시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널리스트 어떻게 보냐요. 근데 이제 내일은 아마 오늘 밤에는 기사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 반응들, 분명히 내일은 현대 기아차, 현대그룹에 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나올 건데요. 오늘 보면서 발빠르게 NH에서 써서 다양한 시각을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 NH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과의 협업 이슈 요것 때문에 기대가 밀렸는데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고
단기 주가 변동성이 높을 걸로 보지만 NH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걸로 봤습니다. 조수홍 의원이. 물론 제가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장기적으로 다 좋다고 뭐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BPS 주당 순자산만 보면 지금 현대차가 27만 원, 기아차가 8만 4천 원, 모비스가 3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북밸류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만도 지금 이 순자산 가치가 지금 주가에 약간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게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좋게 보는 쪽을 현대기아차 물론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전동화 사업 관련해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주목하고 그리고 현대위아 이렇게 현대모비스랑 위아를 주목해서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물론 부장님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마다 챙기고 끙끙대지 그렇죠. 말고 조금 더 팔았다가 더 사자는 전략이시고 약간 마켓에 관련된 마켓 친화적인 전략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주식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뭐 내일부터 돌아설지 모르지만 이것도 조금만 글쎄요. 조금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또 이제 살 기회였다는 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내일 또 리포트 나오는 거 좀 보자고요. 보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오늘 뭐 밀린 거에 대해서 초반에 밀릴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쫄지 말자. 지금 자동차 뭐 핵심인데 쫄지 말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여기 뭐 나온 거 피곤합니까? 여기가 이렇게 피곤하면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저도 이제 여러 번 당해서 압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어디 바이러스 항상 우리 주변에 여러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입 주변에도 그러다가 피곤하면 여기가 입술이 탁 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술이 좀 많이 피곤하시네요. 예, 피곤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 주말에 어디 좀 지방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그렇고요. 저보고 떡볶이 먹다가 안 닦고 왔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경고합니다. 그러게요. 네, 자 다들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야 됩니다. 비타민 C 먹고 건기식 봐야 되고. 자 그러면 현대차 관련주들은 여러분 궁금증이 많으셨겠지만 각각의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저런 얘기도 듣고 내 포지션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곽 부장님의 시장 친화적인 생각을 또 들으셨고 제일 잘하는 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주식 샀을 때에 버틸 수 있느냐? 그래. 밀어봐라. 죽여봐라. 어디까지 가보자. 나는 현대차를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로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내가 25만 원에 샀거든. 23만 원이야. 버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뭐 기아차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고 중심 잡으십시오. 중심 잡으시고요. 현대차 관련주들은 뭐 쭉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LG전자도 얘기해달라 그러신 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좀 하고 넘어갈까요? LG전자요? 네네. LG전자는 지금 가격 조정 중이죠.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제가 분할해서 모아 가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뭐 돈 생길 때마다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밍을 조금씩 보시면서 좀 대응하십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LG전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시간차를 조금 더 두고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 없고요. 금일 또 기사 플로우에 의하면은 LG전자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그런 또 일을 또 추가로 또 계속해서 더 한다라는 박차를 가한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LG전자는요 스마트폰 사업부 쪽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LG전자 하면은 전자사업부가 크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셔도 된다. 흔들림 없이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도 좀 챙길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챙길 다리가 있으면 싸게 사셨다는 얘기네. 어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왜 챙겨요? 지금 챙길 게 올랐다가 지금 19만 3천 원 갔다가 15만 7천 원 조정 주는데 챙길 게 있으면 아주 행복하신 거지만 뭐 챙길 자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 모아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좋은데요. 네.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면은 좀 챙기라. 좀 챙기고 한 뭐 절반 정도만 갖고 있고 추진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눌러주는 지금 스탠스가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챙기면 정답입니다. 수익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또 기회는 네. 오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